안녕. 주간시사 베스트. 억울함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잡아왔습니다. 수줍어서 구독 버튼을 작게 만들어 봤습니다.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은 응집력이 강해서 밑으로 가라앉아서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한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국가 권력, 힘이 센 자들에게서 만들어진 원한은 그 힘이 매우 강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맴돌아 원기가 되는 것입니다. 6.25 강주 민주화운동,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나 각종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영화에서도 봤죠. 불임 사건, 또 그 전에 있었던 동백님 사건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조작 사건이죠.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사태. 이것도 검찰, 언론 등 권력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개인 인권 유린은 직접적으로 당한 개인이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도한 시민에게도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적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강주 민주화 6.25 트라우마는 50년, 100년이 다 돼가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주 민주화 운동도 아직 남아있어요, 트라우마로.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걸려서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목도한 조국 사태는 사법적 판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완성 아니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검찰하고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야만적인 인권 유린으로 한 가족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 잔인한 짓은요. 법원 앞에서 조국 처벌을 외치면서 침소봉대하고 뒤집어 씌우게 하는 시민들입니다. 표창장 그 하나, 그게 뭐 국가적인 권력 비리 사건입니까? 봉사활동 포장장 하나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뒤집어 씌우고 침소봉대하고 이런 일을 이분들이 하신 겁니다. 이런 데서 억울이 쌓이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정의의 가장 선봉에 선다는 단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미리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결합이 되어서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천박한 도덕적 유교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가 앞으로 틀고 가야 될 사람들요. 용서해 주라고 나서서 손을 들고 외치기는 해도 처벌하라고 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서면서 그들은
정의의 선봉에 선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불의의 최선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대하단 말입니까? 누구나 의심할 권리는 있습니다. 의심하시라고요. 그런데 참과 거짓을 너무 빨리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면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정의에 동참하고 싶으면 그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 뒤에 참여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 바쁩니까? 남의 죄를 밝히는 일이 뭐 그리 바쁘다고 그렇게 나서서 야단 법석을 짓냐고요. 모르면 입을 다물든지,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나서서 떠들지 말고, 그래야 적어도 원한은 만들지 않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조작 사건요. 당하지 않은 우리도 우라가 치미는데 그걸 직접 당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것을 억하고 우라고 원하는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가슴뿐이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요. 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 씌우고 억울함을 만드는데 어떻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국가는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을 시키든지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책임자를 찾고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들의 가슴에 시대적 트라우마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간 시사 베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망한 흔들림을 끝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